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지하 경비실을 거칠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는 낡은 모니터 몇 대와 작은 전기밥솥이 전부였죠. 김춘식은 다소 굽은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의 야간 경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손녀 수민이의 희귀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춘식이 낮게 중얼거리며 아픈 허리를 주무릅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직 4시간이나 더 견뎌야 했죠. 막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켜려는 순간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 노인네. 왜 로비 바닥이 이 모양이야? 내가 돈 주고 노는 줄 알아? 최병호 상무의 거친 목소리가 좁은 경비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대기업 본사 건물 내 입주사의 상무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갑질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경비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죄송합니다, 상무님. 지금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춘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을 꾹꾹 누르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 잘리는 거 알지?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최병호의 비아냥거림에 춘식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밖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재민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죠. 유학파 출신의 그는 이제 글로벌 유통기업의 부사장으로 최병호와 같은 라인에서 승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경비실 안의 상황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이런 늙은이가 무슨 경비야. 회사에서도 고령자 정리한다는데. 최병호의 모욕적인 말이 계속됐고 춘식은 그저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시선이 문득 춘식의 이름표에 꽂혔어요. 김춘식.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재민이 경비실을 유심히 바라보는 동안 최병호는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지고 나갔습니다. 내일까지 로비 바닥이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너 자리 위험해. 문이 쾅 닫히고 춘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민은 그대로 서서 춘식이 천천히 대걸레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김춘식? 혹시 그때 그 선생님? 재민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항상 배가 고팠던 날들.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와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학교 뒤편에서 울다 지쳐 앉아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도시락 반쪽을 건넸던 담임 선생님. 김춘식 선생님? 재민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그날의 기억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은인이 지금 이런 곳에서 이런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재민의 가슴속에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비실에 남아 있었어요. 재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죠.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눈을 감으면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재민, 또 도시락 안 싸왔니? 그날 김춘식 선생님은 점심시간이 되자 조용히 재민에게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지만 재민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네. 겨우 짧은 대답만 내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안이 난장판이 됐고
어머니는 식당 일 때문에 새벽부터 집을 나갔었어요. 도시락은커녕 아침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나와 볼래? 김춘식 선생님은 재민을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교실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단출한 반찬에 밥 한 그릇이었죠. 선생님도 오늘 반찬이 별로 없네. 같이 먹자. 선생님은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재민에게 건네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배고픔과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세상엔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잊지 말아라. 재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선생님은 종종 도시락을 나눠주셨어요. 가정환경이 어려운 재민에게 공부방도 소개해 주시고 장학금 정보도 알려주셨죠. 결국 재민은 중학교 때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갔고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 반쪽이 내 인생을 바꿨는데. 재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창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죠. 지금의 그는 연봉 몇 억을 받는 글로벌 기업 부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그 도시락 반쪽이었어요. 아침이 밝았고 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경비실로 향했지만 김춘식은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대신 다른 경비원에게 김춘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춘식 아저씨요? 참 안 됐어요. 손녀딸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데 의료보험도 안 되는 치료라 돈이 많이 든다더군요. 딸은 이혼하고 연락 두절됐고 혼자 손녀를 키우시는 거죠. 경비원의 말에 재민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선생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재민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재민은 회사 인사부에 연락해 김춘식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식의 손녀가 입원 중인 병원을 알아냈어요. 병원비 미납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익명으로 병원비를 납부해 주세요. 재민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병호 상무와 같은 사람들의 갑질이 계속되는 한 김춘식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재민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최병호의 갑질 장면들, 경비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들, 충분한 증거를 모은 재민은 익명으로 회사 고위층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왜 직접 나서지 못하는 걸까? 왜 익명으로만 돕는 걸까? 자신도 모르게 최병호의 라인에서 승진해온 사람이었고 그가 챙겨온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성공이 무색해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나는 그 은인 앞에서조차 떳떳하지 못한 걸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밤 재민은 다시 회사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간 홀로 남아 김춘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춘식은 여전히 묵묵히 복도를 닦고 있었죠. 고된 일과 속에서도 그의 꼿꼿한 자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왜 나는 나서지 못하는 걸까? 재민은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그가 최병호의 라인으로 승진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재민의 능력을 알아보고 여러 중요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때마다 재민은 성과를 냈어요. 그렇게 최병호의 신임을 얻으며 부사장까지 올라왔죠.
내가 그에게 빚이 있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야. 재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병호의 도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조직 내에서 최병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와 대립한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위험이 될 수도 있었죠. 이게 핑계일까? 나는 그저 내 안위만 생각하는 걸까? 재민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춘식이 복도 구석에 앉아 약을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다리를 펴고 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가슴이 아팠죠. 선생님, 재민은 그를 도울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익명의 병원비 지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병호의 갑질 증거를 모아 전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결정을 내렸어요. 김춘식을 직접 도울 순 없더라도 그를 괴롭히는 최병호는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회장실로 향했죠. 이건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재민은 회장에게 최병호의 행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질 영상과 증언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김춘식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알겠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네. 회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대기업의 특성상 이런 내부 고발은 조용히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죠. 재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최병호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재민이, 너 뭐 이상한 거 들었어? 누가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더라고. 재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비원 갑질이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조금 엄격한 건 회사를 위해서지. 최병호의 말에 재민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어요. 그의 행동이 엄격함이 아닌 학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춘식이라고 그 늙은 경비. 좀 이상해. 보통 늙은이들처럼 굽실거리지 않아. 뭔가 당당해. 최병호의 말에 재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 영감 곧 잘릴 거야. 회사에서 고령자 경비해고 추진 중이래. 나이 든 사람들은 효율이 떨어진다나 뭐라나. 최병호의 말에 재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춘식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손녀의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재민의 마음속에 초조함이 커져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재민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었죠. 은혜를 받았던 나는 그 은인 앞에서조차 떳떳하지 못했다. 재민은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최병호의 라인에서 승진한 것, 그동안 눈 감아온 갑질들, 직접 나서지 못한 비겁함,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그날 밤 재민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익명으로 병원비를 더 보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김춘식의 일자리가 위험해진 지금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리라고요. 새벽 5시 김춘식은 병원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의 시선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손녀 수민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나을 수 있게 해줄게. 그는 잠든 손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어요. 수민이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손녀를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딸은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춘식은 홀로 수민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춘식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경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야간 경비를 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감당하려면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김춘식님, 잠시만요. 병원을 나서려는 그를 간호사가 불러세웠어요. 춘식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미납된 병원비 얘기일까요? 어제 익명의 기부자가 수민이의 병원비를 모두 납부하셨어요. 앞으로 3개월치 치료비까지요. 춘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큰 돈을 보냈다는 건지,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시나요? 익명으로 보내셨다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춘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지 모를 은인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회사에 도착한 춘식은 변함없이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최병호 상무의 갑질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춘식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수민이를 도와준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죠. 김씨, 이리 와봐. 경비실장이 춘식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고령자 경비원 정리한대. 내가 최대한 막아보겠지만 춘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수민이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익명의 기부가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었어요. 춘식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은 이런 상황에서도 담담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죠. 교직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이 로비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회장실에서 나오는 재민과 마주쳤습니다. 재민은 춘식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나 춘식은 재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 하나였던 그를 기억해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안녕하세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춘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춘식의 반응에 재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건 당연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 단 한 명, 그것도 20년도 더 지난 얼굴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예전에 교편을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민의 질문에 춘식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네, 오래전 일입니다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병호가 멀리서 재민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재민은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춘식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은인이자 스승이었던 사람이 이토록 고된 삶을 살고 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성공과 출세만을 좇으며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재민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익명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직접 나서야 할 때였죠. 내일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최병우와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은인에게 자신의 감사함을 제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춘식과 그의 손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재미는 내일의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재미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의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었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은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왔었는데 또 무슨 일인가? 네, 사실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죠. 저를 만든 사람은 지금 이 회사 경비실에 계십니다. 회장의 눈썹이 솟아올랐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던 나날들.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던 김춘식 선생님의 도시락 반쪽 이야기까지.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엔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 덕분에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으며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죠. 회장은 묵묵히 재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김춘식 선생님이 최병호 상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재민은 춘식의 손녀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며 회사에서 고령자 경비원 해고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내부 조사를 더 철저히 하겠네. 하지만 기업 정책상 고령자 해고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재민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김춘식 선생님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바꾼 교육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실한 답변은 없었어요. 재민은 실망감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부에서 공문이 하달됐어요. 고령 경비원 대기 발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김춘식을 포함한 65세 이상 경비원들은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기 발령 처리된다는 내용이었죠. 재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어요. 그는 서둘러 지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춘식은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춘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춘식은 여전히 재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재민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도시락 반쪽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했죠. 한재민?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한재민입니다. 춘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도 더 지난 제자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지만 재민의 말에 그제야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재민이구나. 많이 컸구나.
춘식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재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춘식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알면서도 나서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춘식은 재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니 내가 자랑스럽구나.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울 방법을 찾겠습니다. 손녀분 치료비도 이 일자리 문제도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최병호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걱정하는 것도 끝이었죠. 이제 그는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재민은 춘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재민이 직접 소집한 기자회견이었죠.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재민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재민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견장 한쪽에는 춘식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그를 잠시 바라본 후 시선을 다시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던 나날들.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재민은 춘식을 가리켰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춘식 선생님, 저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도 없이 학교에 온 저에게 선생님은 자신의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엔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다. 재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감정을 추스르며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작은 도시락 반쪽과 격려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으며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저는 우연히 회사 경비실에서 김춘식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야간 경비를 서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한 임원으로부터 심한 갑질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재민은 최병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의 갑질 행태, 경비원들에게 가했던 폭언과 모욕들, 그리고 준비한 CCTV 영상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동안 눈 감고 살았습니다. 최병호 상무의 라인에서 승진해온 사람으로서 그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았던 제가 그 은인 앞에서조차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고백에 회견장이 숙연해졌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김춘식 선생님처럼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민은 회사의 고령자 경비원 해고,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그리고 춘식의 손녀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이후에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노인 경비원 사실은 교육계 전설이었다. 제자 부사장 은사에게 무릎 꿇다. 도시락 반쪽의 기적한 교사가 만든 글로벌 인재.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병호는 즉각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미 그의 갑질 증거는 명백했어요.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죠. 한재민, 자네 정말 큰일을 벌였네. 회장이 재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재민은 침착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어요. 회장님,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생각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군. 뜻밖의 말에 재민은 놀랐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네.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내 인생을 바꿨지. 그런 이야기를 자네에게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세.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기자회견 이후 춘식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를 기억하는 제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20년, 30년 전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 김영수입니다. 6학년 때 전학 와서 따돌림 당하던 저에게. 선생님 박지영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신청할 때 도와주셨죠. 춘식은 쏟아지는 연락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민은 그날 밤 병원에서 춘식과 수민이를 방문했습니다. 수민이는 재민이 가져온 인형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회장실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회장의 부름을 받고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어제의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죠.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에 재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장의 표정은 밝았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두 재민과 춘식의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죠. 앉게 한재민. 재민이 자리에 앉자 회장은 신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도시락 반쪽이 만든 기적, 한 교사의 작은 친절이 글로벌 인재를 키웠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화제가 됐네. 처음엔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회장은 의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어제 밤새 이사회를 열었네. 최병호 상무의 문제는 심각했어. 증거도 확실하고 우리는 그를 즉각 해임하기로 결정했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호의 갑질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였죠. 그의 해임은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김춘식 선생님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네. 재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춘식의 일자리가 걱정됐습니다. 우리는 김춘식 선생님을 사회공헌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어. 예상치 못한 말에 재민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사회공헌 고문이요? 그래.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특히 교육 분야에서 자문을 해주실 분이 필요했거든. 그분의 경험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될 거야. 재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춘식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야간 경비보다 훨씬 나은 대우와 환경에서 그가
평생 해온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문화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 회장의 말에 재민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나에게 고마워할 것 없네. 자네가 보여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재민은 춘식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민이의 병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학년 때 산수를 너무 못해서. 선생님, 과학 경시대회 때 밤새 지도해 주셨죠. 모두 춘식의 제자들이었어요. 어제의 뉴스를 보고 스승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사가 되어 수민이의 치료를 돕겠다고 나섰고, 또 어떤 이는 희귀병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재미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어요. 춘식은 제자들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평생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이것은 가장 큰 보상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재민이 다가가자 춘식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재민은 회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춘식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사회공헌 고문이라고? 내가? 이 늙은이가? 네, 선생님.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을 학생들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민이의 치료도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의 제자들 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나서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주었고 회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날 저녁 춘식과 재민 그리고 수민이는 병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민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민이의 말에 춘식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우리 수민이 곧 다 나을 거야. 재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이런 따뜻함을 선생님에게 받았던 것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재민아, 내가 그날 내 도시락 반쪽을 받아먹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였구나. 그 말에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시락 반쪽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춘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졌고 병실은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2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회사 앞 작은 공원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춘식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어요. 재민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이 재단은 제가 받은 도시락 반쪽의 은혜를 갚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재민은 기념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기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춘식의 옛 제자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지역 교육계 인사들까지 모두가 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죠. 춘식은 수민이의 손을 잡고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창백했던 수민이의 얼굴에 이제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어요. 특별 치료 프로그램 덕분에 그녀의 상태는 날로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재민 삼촌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수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재민은 춘식과 수민이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수민이를 위한 특별 장학 증서입니다. 앞으로 수민이의 교육비 전액을 매달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제게 도시락을 반쪽 주셨지만 저에겐 그게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제는 제가 그 나눔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춘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학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행복해 보였죠. 재민아, 너무 고맙다. 하지만 이런 큰 도움을.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선생님께서 사회공헌 고문으로서 직접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춘식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달 전 그는 사회공헌 고문으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예직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특히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서 그의 경험은 큰 빛을 발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 되다니. 춘식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민이는 자신이 다니게 될 새 학교 이야기로 신이 났어요. 병원 학교에서만 공부하다가 이제는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뻤죠. 삼촌, 저 이번에 전교 1등 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거든요. 수민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식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수민이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멋지구나. 재민도 흐뭇하게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순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전해졌고 이제 그 사랑이 수민이에게로 이어지며 수민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것이니까요. 일주일 후 수민이는 첫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기쁨의 차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약속대로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성과였습니다. 수민이는 시험지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할아버지, 저 100점 받았어요. 춘식은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어요. 재민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 되어 재민이 돌아가려 할 때 춘식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수민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재민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춘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재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춘식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란다. 재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춘식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는지 늘 의문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나타나서 내 작은 행동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걸 알게 해줬단다.
춘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줘서 그게 제일 큰 은혜다. 재민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선생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춘식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란다. 그게 인생이지. 춘식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학교 뒤편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던 그날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 영원히 별이 되어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도시락의 기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춘식 장학재단은 해마다 성장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았죠. 재미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담당 임원이 되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작은 도시락 반쪽이 만든 기적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된 이야기였습니다.